네, 첫 번째 이슈는 항공사 통합, 에어부산은 어디로?입니다. 네, 지난 11월이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 최근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결합에 대한 합병 심사가 이제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달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인수 공시한 후에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서 14개국에 지금 합병 심사를, 결합 심사를 지금 신청해서 최근에 이제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이유는 지금 반독점 당국의 이제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역외 적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항공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독과점에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그 나라에는 미리 이제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끝난 거고, 이 심사가 끝남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합병이 마무리됐으면은 항공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크게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업계에서의 변동이라고 하면 이제 통합 대한항공의 이제 영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LCC 업계에서의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도입이나 공항 사용료나 뭐 리스비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서 우위를 이제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더해서 두 대형 항공사가 결합을 함으로 해서 노선이라든지 사실상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짙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우선 절대적으로 이제 한국 내 항공업계에서는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규모로만 따지면 21조, 또 자산의 가치로는 42.8조, 그리고 보유 항공기는 여객과 화물을 합하면 238대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절대적인 만큼 이제 노선에 대한 배분과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일리지 통합 과정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 향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초 국토부 산업은행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떠나서 이제 통합 LCC를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은행 국토부는 그동안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냈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LCC를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최초에 견지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합병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합병에 대한 이제 업무 절차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이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입장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서 산업은행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부산시가 원하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제 통합 LCC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 쪽으로 저희가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얻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 얘기 속에 나왔는데 부산시가 TF를 꾸몄다고 하고요. 또 이제 통합 LCC 부산 본부 유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입니다. 이제 지자체, 지역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지지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지지에 조금 의존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제는 시, 지자체, 정부가 상의와 이제 협상을 통해서 혹은 협력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캐리어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12, 11위권의 항공사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 LCC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LCC인 진에어가 가장 경쟁사로 두고 있는 것이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이 23.7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진에어가 22.49%인데 에어부산이 17.8% 이상이 됩니다. 즉 에어부산과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사실상 대한항공은 LCC에서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업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스럽게 중앙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을 해서 통합 LCC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여론이 펼쳐지고 있고요. 더해서 인천공항의 1터미널과 2터미널에 대해서도 통합 LCC를 염두하고 이미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합 진에어에 대한 출범이 논의되기 전 물론 이 부분도 점유율이 50%가 넘어버리면 공정위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산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LCC 본부냐 아니면 에어부산 존치냐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은 확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칫하면 부산에 굉장히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불리한 점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산에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통합 LCC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리 매각을 통해서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부산이 키운 지금 기업을 뺏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이제 거점 항공사를 동시에 잃을 그런 처지에 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역 기업 12개 기업과 이제 부산시가 이제 부산국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발족한 그런 항공사인데 이런 지역 항공사가 요구하는 이제 전문성과 이제 그 당시에 LCC를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아시아나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아시아나에 이제 통합이 되고 당시에 지역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한 48% 됐던 이제 그런 지분이 16% 정도로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아예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부산이 키우는 그런 항공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뺏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기업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 이탈이 또 가속화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지금 전국의 1000대 기업 중에서 31개밖에 없는 그런 대기업 중에 또 하나가 에어부산인데 에어부산이 또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고용이 지금 1,400명 정도 지금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떠나버리면 지역의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립법인 문제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이유가 뭐죠?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독립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부산시가 TF를 통해서 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우선 김해공항, 즉 부산의 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같이 쏟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독립법인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별도 법인으로 부산에 두고 이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인 만큼 사실상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그 이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시의 행정력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치는 뭐 최우선 순위겠습니다만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노선 개발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폭적으로 높다면 기업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으로 이원화하여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가 TF를 꾸몄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뭐 어떤 대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통합 LCC 부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지금 이번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법인으로 지금 에어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저 대기업 자체가 이제 기업의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앞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기업에 이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분리 매각을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분리 매각 자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지 안 될지 지금 좀 우려스러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명분을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통합 LCC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대안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상공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TF 내에서도 상공계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상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LCC 본부 유치나 또는 에어부산 존치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에어부산이 독립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시의 출자금 변동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 TF 안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전략으로 가지만 상위 안에서 지금 질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분화하여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부터 좀 정리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산시에 손해보는 일들만 많은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에어부산 문제 좀 잘 해결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